네, 야권은 애초 오늘을 디데이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추진했는데요. 일단은 오늘 처리는 무산이 되면서 야권의 책임론도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관련 내용 정치부 이준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서문시장 그 화재 피해가 좀 상당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현장을 방문했네요. 네, 예. 어제 오후 1시 30분쯤에 서문시장 현장 화재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거기서 예. 15분 가량 정도 머물렀습니다. 거기 현장의 상인연합 회장으로부터 현장 피해 상황 같은 거를 간단히 보고 옆에서 브리핑을 받으면서 현장을 좀 둘러봤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최순실 사태와 맞물려서 대외 일정을 거의 안 잡고 있는데 예. 청와대 밖으로 이제 대외 일정을 잡은 것은 35일 만입니다. 10월 27일에 부산 백스코를 방문한 이후에 한 달여 만에 방문했었는데 예. 그만큼 이제 좀 전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고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한 이제 탄핵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부 일정을 결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일 텐데 예. 대통령도 어제 그래서 여기 오는 것을 많이 고민했다라고 이제 간단지 않은 결정임을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간적인 도리 차원에서 찾아왔다 이렇게 했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탄핵 논의가 뭐 탄핵이 가부를 떠나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일정을 잡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공식 일정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개인 일정 성격이 좀 강하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35일 만에 본인에게 좀 남다른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서문시장을 방문했거든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일단은 보는 시각에 따라 뭐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어제 뭐 박사모를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 핵심 지지층에서는 또 서문시장까지 와가지고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뭐 힘내라 이렇게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환영한다는 이제 현수막도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싸늘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당장 이제 그 상인들 같은 경우는 화재로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그렇죠. 대통령이 와가지고 15분 있다가 간 게 과연 무슨 뭐 본인들 피해 복귀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반응도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지하는 시민들과 냉소적인 시민들 간의 좀 입싸움, 좀 말씨름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뭐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또 일부 시민들은 또 빼앗으면서 또 논쟁, 작은 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대구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거든요. 대구 달성에서 이제 수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고 특히 이제 서문시장은 이제 대구에서 가장 큰 전통 시장인 예. 만큼 대통령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후보 시절도 그렇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방문했기 때문에 대구가 정치적 고향이라면 서문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 보금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지역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는 걸 많이 고민했다고 얘기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도리에 찾아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은 인간적 도리라는데 이제 무게를 실었지만 또 정치권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핵심 보수 지지층, TK 지역이죠. 그 예. 지역의 민심, 어떻게 보면 좀 동정 여론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지지세 회복을 노린 행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확고했던 지역이었던 그렇죠. 만큼 이렇게 뭐 일부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싸늘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아마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을 것 같고 이제 경호팀 전원이죠. 경호팀 전원을 청와대에 전했는데 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제 눈물을 보였다 뭐 그런 예. 식으로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구미 그 박정희 생가에는 또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추모관 등 이제 좀 전소가 됐는데 이 범행 동기가 뭔가요, 이건? 네, 일단은 뭐 이 용의자가 예. 4년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도 방한 전력이 있는 뭐 전적이 있는 용의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테고요. 예. 용의자가 어제 방명록에 그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명록에 박근혜 대통령을 자결하라 이런 뭐 글까지 써놨습니다. 예. 이제 하야를 해야 되는데 하야를 하든지 뭐 자결을 해야 되는지 둘 중에 둘 다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방화를 했다. 1리터짜리 이제 신호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빠르게 불길이 번지면서 이제 그 추모관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영정이 있는 추모관이 전소했습니다. 예. 이 지역이 이제 지역 경북도에서 문화재로 관리하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전적이 있는 용의자의 행위이긴 하지만 아까 이제 서문시장의 좀 냉소적인 분위기가 맞물려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의 반응도 여전히 뭐 싸늘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TK 지역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 같습니다.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탄핵안을 뭐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탄핵안 표결 처리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5일이 새로운 디데이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근데 어제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국민의당이 이제 탄핵안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또 다른 제안을 내놨습니다. 네. 5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날 표결 처리하려면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보고를 하게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가 되면서 월요일에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예. 일단 발의를 하려면은 제적의원의 절반이 필요합니다. 네. 150명, 300명 중에 150명 이상이 탄핵안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야3당이 일단은 의견을 같이 하면 발의는 가능합니다. 예. 일단 뭐 민주당이 만약에 이 국민의당의 5일 표결 제안을 수용을 한다면 아직 뭐 최종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이 거기까지 한다면 일단은 150명을 넘기 때문에 발의는 가능합니다. 네. 오늘 발의를 하고 바로 본회의에 보고되는 건 가능한데 문제는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표결해서 통과를 그렇죠. 시켜야 될 그렇죠. 텐데 예. 통과를 하려면은 거기서 50명이 더 필요합니다. 200명까지 제적원의 3분의 2, 200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새누리당 비박계까지 동참이 필요한데 비박계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에 3차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거취를 백지화하면서 국회에 맡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대통령이 일단 퇴진을 거론했던 만큼 비박계는 여야 협상을 통해서 대통령이 퇴진을 이끌어내자. 예. 그래서 다음 주 7, 8일까지는 어쨌든 한번 협상을 해보고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면 박근혜 대통령의 추가 답변이 없으면은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가 탄핵에 동참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물론 비박계가 어느 정도까지 탄핵에 동참할지는 그거 역시도 불투명합니다만 어쨌든 예. 일단은 비박계가 7, 8일까지 협상을 하자고 말을 한 상황에서 야권이 5일에 표결 처리하자라고 시한을 뭐 2, 3일 앞당긴다고 해서 비박계가 동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보면 어떻게 그게 정확한 전국 상황이라고 보면 될 테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발의해서 5일에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박계가 동참 안 한다면 탄핵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5일이 야권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새로운 절충안을 내놨지만 그 현실화 가능성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더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퇴진 시기는 4월 말 정도로 가닥이 잡히는 건가요? 일단 그 여권이 이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죠. 네, 일단 여권은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4월 말 퇴진, 6월 말 예.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탄핵안 국회에서 야권이 주도하고 비박계가 일부 동참하면서 속도를 냈던 탄핵안 처리가 무산이 된다면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은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거나 예. 아니면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한다. 특정 시점을 밝혀서 하야해야 됩니다. 일단 그거를 새누리당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고 4월 말 퇴진으로 끌어내겠다라는 것이고 일단 야권 주도의 탄핵안이 무산된다면은 기대할 수 있는 건 4월 말 퇴진이 되겠죠. 예. 근데 뭐 그 부분도 아직은 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탄핵 그 퇴진 시점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또 네.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비박계에서는 청와대에서 공을 넘겼는데 청와대에서 다시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또 국회로 공을 넘겼거든요. 예. 따라서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4월 말 퇴진, 6월 이르면 어떻게 보면 6월 대선 조기 대선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지만 요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는 조금 더 계속 신경전, 기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데요. 좀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 좀 뭐 워낙 이 탄핵 정국 이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예산안은 전혀 부각이 안 됐는데 예. 국회 헌법에 보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전이니까 오늘이 됩니다. 네. 항상 12월 2일이 되는데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죠. 국회 선진화법에 보면은 이제 12월 2일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12월 2일 날 오늘 네. 정부안
9월 달에 정부가 편성한 정부의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정확히 말하면 여야 합의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여기에 정부가 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와 정부까지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별도의 수정안을 만들게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정부 원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동 상정이 되면은 통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야가 그 정부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부안을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 정국이 다시 연말까지 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누리과정 예산이 좀 변수거든요. 예. 이제 0-5세 아이들 이제 무상보육 예산을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돈을 누가 내느냐가 지금 항상 관건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당신들이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 교육청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내라는 거고 지자체 교육청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국고에서 정부 돈으로 지원을 해달라라는 부분인데 여야가 일단은 누리과정 예산 4조 원 가운데 1조 원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여야 간 일단 합의가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정부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예비비로 기존에 지원해줬던 5천억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은 지원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정부가 얘기하는 알파는 최대 2천억 정도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한 몇천억 정도에 가지고 지금 정부와 국회 간에 지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된다면 뭐 정부 원안이 여야가 부결시키고 다시 예산 정국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 부분이 합의가 된다면은 수정안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한번 오늘 막판 협상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이슈, 정치부 이준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